안녕하세요. 비주큐 파트너스 김미경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직접대출 전통시장 자금이 나오자마자 마감이 돼버렸는데요. 원래는 1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홀짝으로 나눠서 그냥 쭉 날짜는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첫날 짝수날 오후 4시쯤에 마감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둘째 날 홀수가 오후 2시쯤에 마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1차가 아예 마감됐다고 떴어요. 그러면 이제 1월 달에는 다시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고, 이제 2월 20일 날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넣었다가 떨어지신 분들이나 아직 못 넣었던 분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셨던 분들은 전부 다 준비를 해서 그날 당일에 아침 9시에 짠! 사이트가 열리면 바로 신청 들어가셔서 바로바로 사이트에 다 미리 준비했던 서류를 올리시고 최종 제출까지 누르셔야 가장 빨리 승인을 받으시고 약정을 받으시고 자금 수령을 하실 수 있겠죠. 이번에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작은 실수로 많이 반려가 되시고 작은 실수로 떨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찍는 영상은 2월 20일 전통시장 자금을 준비하는 영상으로 찍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거는 신용 점수 744점 만들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2월 20날 되기 전에 신용 점수가 744점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맞추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신용 점수. 우리가 이제 2차를 준비할 때는 서류를 미리 파일링을 해놓는 게 낫겠죠. 그날 준비할 게 아니라. 그래서 2차는 2월 20날 되기 전에 그 전날, 전전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분증 4번 필요하고요. 사업장 등기부 등본, 자택 등기부 등본,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자택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국세 납입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건 공통 서류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도 그 센터가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센터에서는 이것만 내도 됐었는데 어떤 센터에서는 추가 서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2차에서는 목표가 한 번에 붙자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거기 써있는 기본 서류만 준비할 게 아니라 자택은 원래 제가 자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자택 등기부 등본을 떼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임차여도 이번에는 다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자택 임대차 계약서, 자택 등기부 등본. 저는 이걸 무조건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전에 올릴 영상이 등기부 등본에 대한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뭐 그 앞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사업장 등기부 등본을 떼실 때 토지 떼시고 건축을 떼셔서 두 개의 파일을 하나로 스캔하셔서 그리고 스캔을 하실 때는 해상도를 낮추셔서 파일 크기를 작게 하셔서 준비를 하셔라. 거기다가 사업장 등기부 등본이라고 파일링 이름명 해놓으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토지 플러스 건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 등기부 등본이 건물 등기부 등본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를 대처한다? 건축물 대장. 근데 또 건축물 대장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로 한다?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아파트는 집합건물 하나만 떼면 된다. 그리고 자택 임대차 계약서는 내가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 자택 임대차 계약서가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무상 거주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네이버에 치시면 서식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내 부모님이 그 임대차 계약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집에 내가 얹혀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모님의 그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무상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내 이름 쓰시고, 그 서식 양식에 맞춰서 쓰신 다음에 사인하셔서 그거 스캔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랑 나랑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 이게 거기에 뭐 소상공인 직대 이렇게 하셔라라고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내 거가 아닌데, 내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엄마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되니까 나는 엄마한테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거고 엄마와 나의 관계를 그쪽에선 또 알고 싶겠죠. 나중에 반려가 떠서 다시 넣고 하면은 또 약정이 길어지고 또 그 사이에 그 보완을 못하면 또 자동 신청 취소가 되니까 아예 애초에 그러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세 납세 증명서랑 지방세 납세 증명서도 이거를 당일날 뽑지 마시고요. 꼭 미리 전전날 뽑아 놓으세요.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안 낸 게 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명히 지방세 다 냈고 국세를 다 냈어요. 근데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전에 무슨 자동차 뭐에 관련돼서 뭐가 있었대요. 그래서 걔를 해결하려고 세무서 해당 지역 세무서 갔다 오셔서
간신히 나와가지고 제출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랑 국세는 항상 당일날 준비하지 마시고, 그거는 또 떼는데 그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준비하지 마시고 항상 평일날, 우리가 월요일날 신청할 거니까 그 전에 금요일날 정도에는 평일날 낮 시간에 한번 떼어보세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또 준비해야 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그리고 사업장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이것들 떼는 경로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는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 보통 기장을 맡기시잖아요. 월 기장을 맡기시니까 세무사 사무실에 말을 하면 뽑아주는데, 세무사 사무실에도 뽑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세무사의 기장 안 맡기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홈택스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기입을 하셔서 마지막에 그 법인 인감 도장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주주 명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주 명부도 그냥 양식 다운받으셔가지고 기재하시고 나머지 밑에다가 도장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많은 실수가 있으셨던 것들 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아쉬운 실수 있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서류를 다 파일을 업로드를 안 하고 최종 제출을 누르신 경우. 이게 본인은 파일을 다 올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러가 났거나 어찌됐건 간에 서류가 빈 파일로 그냥 최종 제출만 눌러진 거예요. 그러면 문자는 오거든요. 최종 제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서류가 안 올라갔을 경우에는 중간에 보완하라고 뜨고, 보완하라고 떴을 때 이틀 안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가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가 서류를 잘 넣는지, 넣고 나시면 거기 그 파일명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확인하시고, 그리고 밑에 임시 저장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최종 제출 누르시고 나서 최종 제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뜨거든요. 팝업이. 그거를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제 최종 제출 되었습니다. 화면이 떠요. 근데 다시 한번 빠진 서류가 있었는지, 혹시 에러가 떠서 전부 다 빈 파일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려면 맨 위에 또 대출 신청 안내라는 거를 누르시고, 그걸 누르면 옆에 직접 대출 신청, 또 밑에는 직접 대출 신청 결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신청 결과를 눌러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청한 게 떠요. 거기에 보시면 서류 보기라고 그 까만색 회색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 옆에 최종 제출되어 있고 Y 써있고 센터 접수 대기. 그러면 완벽하게 접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매출 증빙을 하라고 추가 서류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 특히 뭐 음식점을 하시거나 이렇게 포스기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카드 매출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게 카드 매출 명세서, 그리고 포스기에서도 매출을 뺄 수 있잖아요. 그거랑 부가세 신고서, 그리고 부가세 확정 신고서, 또 하나는 현금 매출 통장으로 입금 내역 있잖아요. 그 통장 사본.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이 과세자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한 번에 붙기 위해서. 원래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써 있는 거 공통 서류만 내면 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요. 법인 사업자분들은 법인 동의서라는 거를 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클릭만 하시면 동의서 확인이 눌려지는데, 법인 사업자는 거기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또 체크 하시고 사인하시고 업체명 쓰시고 그 법인 인감 날인은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게 그냥 개인 사인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점마다 담당자마다 또 그거를 반려를 쳐서 법인 인감 날인을 하세요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서식도 미리 준비하셔서 법인 인감 날인 하시고 미리 스캔을 하셔서 파일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번에는 전통시장 자금 2차를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올리는 이유는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를 저는 되게 매일 보거든요. 거기에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보는데, 직대나 대리대출이나 이런 게 열릴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게 막 실수로 뭐 떨어지고 실수로 발견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카페에서 실수로 떨어지셨던 분들의 사례를 지금 모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영업하시다가 자영업하시다가 그거 돼가지고 신경 써서 했는데 서류가 반려가 되고 신청이 됐는데 모르고 있다가 떨어지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좋은 소식으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